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오늘은 꽤 큰 하락을 보인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 지수가 3% 넘는 급락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 금리가 크게 뛰어올랐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게임스탑을 필두로 하고 있는 이 투기적 매매 거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재점화되면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시장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리부터 살펴보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1.6%까지 장중한 때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한번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1.5% 초반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자, 이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절대 수준은 아직도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빠른 속도 때문에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부담 요인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까지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평가를 받아왔던 그런 기업들, 이제는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의 이자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고평가된 기업들에 대해서 급락세 혹은 하락세가,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들의 급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해서 오늘은 사실 경기 회복 관련주,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도 동시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썩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는 분명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었고요. 내구재 수주도 시장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오늘 시장은 급락세로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날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LS 클로징 벨 나올 시간입니다.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오늘도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며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현재 526포인트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굉장히 약한데요. 31,430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더 심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3.34%까지도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모습이고요. 13,140포인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오늘은 100포인트 가까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집니다. 3,83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목요일 10년물 국채금리가 1.6%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한 차례 작년 2월 이후 최고점을 찍은 건데요. 그러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완화적 발언을 전했고 이후 금리는 반락하는 듯 했지만 오늘 곧바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경제 회복 속도와 물가 상승 전망이 여전히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증시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에 따르면 오엔다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모야는 만약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번 주에 1.5%를 찍으면 더 이상 강세 저항을 전망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오늘 앞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스몰캡 기업들의 주가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과열 종목들의 변동성도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전일에도 100% 폭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함께 과열 종목으로 꼽혔던 AMC 엔터테인먼트 역시 전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현재 게임스탑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20% 급등세고요. 10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양호했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1만 1,000명 감소해 7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였던 84만 5천 명을 대폭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말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잠시 뒤 미국장 마감됩니다. 네, 마감 후에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전기 대비 연율 4.1%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다만 시장 예상치 4.2%에는 소폭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월 내구재 수주 실적은 전월 대비 3.4%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1% 증가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고용을 비롯한 핵심 지표가 양호했지만 증시를 강세로 이끌지는 못했는데요. 강한 지표는 오히려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유소비재가 특히나 약합니다. 현재 4% 넘는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술주도 3.84% 빠지면서 오늘 굉장히 약합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했던 에너지 섹터도 오늘은 2.5% 가까운 낙폭을 기록 중에 있고 금융도 2%, 또 부동산 그리고 소재도 2%대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늘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요. 팡주 보겠습니다. 애플은 3%대의 약세 흐름, 그리고 구글도 3%, 페이스북이 3.26%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트위터의 주가가 조금 눈에 띕니다. 트위터 현재 3.8%의 상승을 기록 중에 있는데요. 매출 전망을 공개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 매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발표를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8%대 굉장히 약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 나타냈던 금융주도 오늘은 크게 빠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비자와 이 마스터카드 각각 2%, 3%대의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전문가의 판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분간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고 내다봤는데요. LPL 파이낸셜의 한 전략가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결국 연준도 정상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금리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오르면 시장과 경제에 너무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연준이 개입할 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집계가 완료되어 갑니다. 다시 한번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1.76% 하락입니다. 31,400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3.5% 넘게 빠지면서 13,119포인트 선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96포인트 하락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알라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과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 해봤고요. 또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소장님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3% 넘게 급락하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시장에 일단은 체질이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셔야 된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 1.6%, 그러니까 1.5%만 넘어서도 조금 전에 이제 전략 분석가 얘기가 시황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중에 1.6을 찍었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인데 물론 이제 금리 인상과 연준의 유동성 회수 문제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2020년에 목도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020년만 하더라도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아오셨을 텐데요. 이제는 금리도 인상하고 유동성 회수에 대한 얘기도 서서히 증시에 있어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증시가 더 이상 편안하게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증시의 체질의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게임스톱에 대한 그 변동성 확대죠. 시장의 질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보통 상승률이 끝날 때는 개별 종목의 트레이딩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데요. 미국 증시도 현재 지금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었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 여력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보니까 빨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접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증시는 어떠한 이유, 결국 금리 인상에 따라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변동성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가장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지난 밤 사이 시황에서 가장 크게 그 화두가 됐던 점이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장중한 때 1.6%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5% 초반대까지 다시 안정세를 좀 찾긴 했지만 장중한 때 굉장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이날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크게 올랐던 이유는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 국채 입찰의 수요가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20억 달러의 수요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적고 국채의 공급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죠. 국채가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크게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인 거고 지난 밤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1.523%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유가는 그래도 이날 오르긴 올랐는데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62달러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의 경우에는 그 시장의 하락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장중 변동성이 컸지만 그래도 소폭 오르면서 현재 13개월 내 최고치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0.3% 오르면서 63.4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된다면 금은 대표적으로 이자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에는 금에 대한 매력도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였었죠. 그만큼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들을 지표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금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1.5%가량 하락하면서 1770.2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의 외신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상품 선물 시장에서도 체크를 해봤듯이 국채 금리와 관련된 외신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간밤에도 1.6%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의 채권 투매 현상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 1.5%를 넘어선 데 이어서 1.61%까지 치솟았는데요. 이후 다시 현재는 1.5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채권시장에도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날도 역시 국채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3.3% 이상 빠지기도 하면서 마감 기준으로는 3.5%를 터치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급락세가 나타났죠. 3대 지수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아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틀간 상하원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제한하는 데 힘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발언이 없자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했던 것을 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금리 상승은 국채값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국채를 매각하면 금리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 입찰 참여 요인이 적어지고 이는 다시 한번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게 돼 상승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해석인데요.
CNBC에서는 경제 회복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평균 배당률 1.43% 이상으로 올라온 만큼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심리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이날 이를 두고 경제 전망 개선을 고려한다면 최근 금리 상승은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백신 보급으로 경제 전망이 개선된 만큼 금리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국채 금리 상승의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일 미국 증시는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이 흐름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장님. 일단은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요소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상황은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현재 글로벌 증시, 우린 증시 입장에서 본다라면 글로벌 증시와 글로벌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방식들이 소용이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우리나라도 오늘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글로벌 각국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제는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걱정한 과잉 유동성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가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 소폭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2020년과 다른 점이 바로 유동성 회수에 대한 언급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일단은 일겸 불안감을 좀 자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지금 금리하고 시장하고 정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결국 유동성 회수에 대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증시에 있어서 변동성 확대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충분히 글로벌 증시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더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전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만 유효했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은 위험 자산 대비 안전 자산, 서로 이제 대체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이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특히 신흥국에서의 유동성 회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감안되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를 필두로 해서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든지 타격이 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주호 앵커의 픽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고 오셨을까요? 자, 뉴스 살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나왔던 몇 가지 기업 실적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부터 한번 볼게요. SC가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주당 EPS, 주당 순수익은 1달러를 기록했어요. 1.08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가 0.57달러였는데 거의 2배 넘는 굉장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을 보더라도, 매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출을 보더라도 6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5억 1,000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덕분에 SC의 시간의 거래 주가는 약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죠. 세일즈포스닷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일즈포스닷컴도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당 순이익 EPS가 1.04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인 0.75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도 시장 예상치가 56억 7천만 달러였었는데 실제 매출은 5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실제 예상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 움직임도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나왔던 몇 가지 속보 살펴봤고요. 제가 준비한 소식도 지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이건데요. 마켓워치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도이체방크가 겁없는 미국의 서학개미들이 주식에 추가적으로 1,700억 달러 정도를 더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도이체방크는 이날 부양책을 통해서 지급될 현금 규모가 4,659억 달러 정도로 그 가운데 약 1,700억 달러 정도는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은 온라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린 결론인데요. 이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37%가 앞으로 들어올 현금 지원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도이체방크는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좀 겁이 없는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투자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넘은 투자자들이 뭐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년에서 2년밖에 되지 않은 투자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18%, 그리고 7에서 9개월, 그러니까 작년 팬데믹을 처음으로 투자 경험으로 삼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7개월에서 9개월, 1년에서 2년 이 정도 사이에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아래에 보시면은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옵션을 사용한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그 가운데 투자 경험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 50%를 넘었거든요. 그만큼 이 투자 경험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하고 옵션 같은 위험한 자산을 많이 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소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만약에 시장 매도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0% 조정까지는 주식을 추가적으로 계속 사들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다만 10%가 넘게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나는 돈 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소장님, 뭐 불안한 요인도 있고 좋은 요인도 있지만 일단 그 부양책이 현실화돼서 미국인들에게 실제로 현금 지급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돈으로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의견인 거거든요. 그 미국 서학개미들의 추가 매수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양책으로 이제 받는 돈들이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꽁돈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국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서학개미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주식을 넘겨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현재 지금 개인 투자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변동성들이 시작이 됐죠. 마지막 현재 부양책으로 현재 지금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는 백신 이후의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양책으로 이런 것까지 증시시장에 지금 자금이 유입된다라면 증시에 있어서 더 이상의 자금 유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고객 탁금이 빠져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현재 지금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변동성 확대에 오히려 조심하셔야지 거기에 동참해서 내가 한 번 더 수익을 내겠다? 글쎄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주영 앵커가 마지막 한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10%가 넘으면 돈을 빼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 이미 10% 정도의 하락세를 감내하고 돈을 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발빠른 대응을 하시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투자 경험이 짧은 미국 서학개미일수록 뭐 옵션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들, 우리가 이제 격언이 나온 것은 오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뭐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격언들이 나오는 게 여유 자금을 갖고 장기 투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옵션을 한다라든지 단기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 위험 속에 뛰어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랄프 렌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 칼을 앞에 두고 운전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위대한 투자인 랄프 렌저가 얘기를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우리를 해치진 않죠. 하지만 돌더미가 걸렸을 때 우리를 해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변동성 확대 시 신용 매매라든지 옵션 매매 같은 것들이 나를 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러한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데요.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하루에 반대 매매가 대략 한 500억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게임스톱이 연이은 폭등세를 또 한 번 보이면서 랠리 재개 조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위터가 2023년까지 매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간밤 5% 급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장혜진 앵커가 꼽았는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우리가 지난달에 뜨겁게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죠. 바로 게임스톱인데요. 게임스톱의 제2라운드가 다시 돌아온 것일까요? 또 한 번 폭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투자자들이 개입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NBC의 기사를 통해서 볼 텐데요.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7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CNBC에서는 레딧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랠리가 재개될 조짐이 보인다라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게임스톱은 지난 1월 말이죠.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가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주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한 이런 월가의 헤지 펀드들이 숏 스퀴즈를 유발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는데요. 전거래일에도 짐벨 CFO가 사임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스톱의 거래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이 주가는 104% 가까이 치솟으면서 장 마감을 30분 남겨두고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짐벨 CFO가 오는 3월 26일 사임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많은 의견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프리 세한 전문가는 이번 CFO의 교체안과 관련해서는 1월 말 주가 급등 이전에 행동주의 투자자와 이 게임스톱의 논의에서 나왔을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벨 CFO가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게임스톱의 온라인 판매를 가속화하도록 돕기 위해서 투자자로 나선 이 라이언 코엔 추이 공동 창업자에 밀려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코엔이 이 게임스톱 이사회에 선임되면서 지난달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는 견인을 했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라이언 코엔은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간밤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요.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 건지는 아마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로이터 통신에서는 벨의 사임이 최근 게임스톱 주가 폭등과는 무관하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날 게임스톱 외에도 다른 대표적인 레딧 선호주죠. AMC 엔터테인먼트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는데 마감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을 했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3% 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레딧 종목인 헤드폰 제조기업 코스도 개장 전 100% 넘게 폭등하는 흐름이 연출됐는데 마감 기준으로는 16%의 상승폭에 그쳤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10% 넘는 하락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열기가 뜨거웠던 랠리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을 위주로 변동성이 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단 게임을 좀 즐기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떤 정상적인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으쌰으쌰하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단은 뭐 온라인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 SNS를 통해서 서로 간에 조금 일기투합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주식을 마치 지금은 정말 많은 그 젊은 투자자분들이 게임하듯이 주식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일부 세력화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이후에 뭐 자세한 분석 기사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것들이 촉발돼서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자세가 이런 현상을 만든 것인데 아까 외신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국 테마주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뭐 하시라 마시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요. 테마주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테마주라는 것은 손절매를 칼같이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게임스톱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올라오다 꺾일 때는 당연히 칼같이 손절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벌써 상당폭 좀 물려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로서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선방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트위터인데요. 이 트위터가 지난 밤 사이에 이 2023년까지 우리는 매출을 2배로 만들겠다라는 목표와 계획을 발표하면서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직후에는 뭐 6% 넘게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되면서 약 4% 안쪽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뭐 나스닥 지수가 3% 빠지고 S&P
S&P 500 지수도 크게 하락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트위터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자, 트위터가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크게 급등을 했는데 2023년까지 매출을 2배로 만들겠다. 더블이라는 말을 썼죠. 더블 레비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트위터는 2023년까지 수익화가 가능한 이 일간 활성 이용자 수를 3억 1,500만 명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재 수익화 가능한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9,200만 명이라고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트위터는 이 3억 1,500만 명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 그냥 활성 이용자 수가 아닌 수익화가 가능한 일간 활성 이용자 수 3억 1,500만 명을 달성하게 된다면 트위터의 매출은 최소 2배 이상이 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트위터의 연 매출이 37억 달러인데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2023년 연 매출은 최소 75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자, 이번 장기 목표치를 발표한 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2배 넘는 장기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인상 깊게 다가왔고, 두 번째로 장기 목표를 발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애널리스트 데이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그에 앞서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발표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트위터는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소장님, 이번에 트위터가 엄청난 성장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서 밸류를 매겼었죠.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치를 매겼었던 상황. 이건 국내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보니까 가입자 수가 수익과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또 모순점에 빠졌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가입자를 결국 수익원 다변화의 모델로 삼는다라는 것이 트위터의 보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익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요. 트위터도 이제는 이렇게 그동안 가입자 수를 단순 가입자에서 그리고 광고나 보는 정도에서 이제는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입자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트위터가 아닌 다른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될까, 이런 분위기가,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다른 커뮤니케이션 업체들이 과연 이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수익화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플랫폼 업체는 독과점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스스로가 독과점 정도의 성격을 만들어낸 이후에 수익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면 앞으로의 주가 상승은 불보듯 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플랫폼 업체로 남아있는다라고 본다라면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결국 수익성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또 에어비앤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까지 실적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죠. 일단 매출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자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손실 마이너스 11.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매출이 긍정적이었는데 8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어비앤비의 시간의 거래 주가도 현재 3.5% 정도 상승한 채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글로벌 이슈와 종목 뉴스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